아시아투데이 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배경을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들어선 87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만들었으나 국회의 입법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왕적 국회 권한을 대폭 축소한 7공화국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 의석에 근접한 거대 야당이 들어서고 나서야 깨달은 때늦은 경험으로 보인다. 여야 의석이 팽팽했던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 그러나 거대 의석을 가진 공룡 야당이 탄생한 이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국민들은 목격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야의 입법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은 대통령의 비상대권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드러난 것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폭군 국회의 모습이었고 절대군주와 같은 이재명의 행태였다면서 따라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87 체제 종식을 알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정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51%만 얻어도 국회의석 3분의 1을 장악하는 소선구제를 사표가 방지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가올 2026년 지선과 함께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지금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복귀 뒤 개헌과 정국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선거와 선관위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공수처 해체와 이번에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7공화국인가의 저자인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 소장도 지금 문제는 사실상 허구적 프레임이 씌워진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권력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국회, 제왕적 당대표가 있는 이상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이어 당대표에 대한 견제장치는 공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당대표의 공천에 대한 컷오프 권한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즉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서 당원들이 공천권을 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제왕적 법관에 대한 견제장치 또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이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기준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판결로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영곤 역사정립연구소장은 이런 모든 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 여태까지 개헌이 안 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자기를 위한 개헌이었기에 그렇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골수 좌익 언론들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뉴스타파 등등 합리적 이성을 가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보기 어려운 매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기성 언론들을 대표한다는 조중동과 그들 자매 방송인 TV조선, 채널A, JTBC 등이 마치 한 몸뚱아리라도 된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칠 때 아시아투데이, 매일신문, 스카이데일리 등 소수의 마이너 언론들이 버텨주어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언론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오늘 아시아투데이는 또 용기 있게 현재 대한민국의 혼동상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몇십 년 동안 신물나게 들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 문제라는 아주 적확한 기사를 게재하여 그 용기에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가 대통령제에 있기보다 국회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나 언제 개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아무리 국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맞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나면 나머지 자녀 임기 2년을 개헌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그런 국민들의 여망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개헌이 쉽게 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다른 하위 법률도 마찬가지이지만 헌법은 철저하게 정치적 타협이 산물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지금과 같이 좌익들이 국회의석 300석 중 절대 다수인 192석을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권영세, 권성동 같은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내각제 개헌주의자들이고 극기의 분탕자이자 배신자인 한동훈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적어도 10여 명 이상이고 극기의 기회주의자들이 또 1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자칫 산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본다. 그러면 적절한 개헌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개헌하기 좋은 여건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당장 내년부터 주요 선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2027년 3월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2028년 4월 12일 제23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매년 중요한 선거를 3년 연속 치러야 한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굴레에서 살아 돌아오면 조금 심호흡을 하고 현재의 압도적 국민 여론을 발판 삼아 향후에 전개될 정치 일정을 고려한 국가개조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전개될 3개의 주요 선거에서 전부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나면 자연스레 보다 자유로운 여건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 가기 전 국민의힘 내 기회주의자들을 전부 솎아내고 순서적으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배신자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보다 유능하고 참신하며 전투력도 뛰어난 인물들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선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선에서 압승하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에서 개헌안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언급했는데 간단히 몇 가지를 짚어보면 우선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무용지물이 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면서 200명 이하인 150명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보다 인구가 7배 많은 미국이 하원 435명, 상원 100명 도합 535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 100명 정도가 되어야 하나. 그러면 너무 적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어 일단 150명 정도면 합리적 숫자라고 본다. 사실 미국에 비해 국토가 협소한 것을 감안하면 100명도 많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 관련해서는 일단 자기들 맘대로 세비를 올려 연간 1억 5천만 원에다 각종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그들에게 붙여주는 비서관 등 숫자도 현재의 9명에서 3, 4명으로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단초가 된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권한도 아예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못지않은 비효율적인 교육감은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변경하여 교육을 매개로 만연한 부패고리도 끊어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국회의원 권한을 모방하여 당초 명예직으로 출발하여 점차 미니 국회의원 조직이 된 지방의회의 권한도 대폭 축소하여 정치판 분화방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상기 제한 등을 포함한 국회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아투데이가 쏘아올린 개헌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론의 장에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나면 시간은 바로 애국 세력들 편인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본다.